안녕하세요. 문화로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네, 오늘 읽어볼 경제 이야기 신데렐라맨입니다. 2005년도 영화인데요. 우리 좋아하는 배우 러셀 크로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르네 젤리거가 러셀 크로우의 아내로 나오는데 요즘 주지로 최고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지금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어서 불황이냐 공황이냐의 갈래길에 있는 지금 2005년도 신데렐라맨을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맨의 주인공은 제임스 제이 브래독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별명이 바로 신데렐라맨이었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 권투 선수입니다. 제임스 브래독은 강한 오른손으로 유명했는데요. 1929년에는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까지 올랐었죠. 그러나 오른손 부상 때문에 결국 헤비급 챔피언을 끝으로 은퇴했는데 이 1929년은 역사 속에서 대공황이 불어닥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공황이 닥쳤을 때 제임스 브래독은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서 실직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겠죠. 일정 기간 동안은 저축했던 돈과 투자했던 주식으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만 1929년 대공황 직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결국은 부두에서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부상당한 오른손 대신에 왼손으로 짐을 지어 나르면서 왼손이 강해지고 결국 챔피언으로 복귀되어서 링에 다시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대공황 시대 대중들한테 제임스 브래독의 존재는 바로 자신과 아주 똑같이 나라가 떨어졌던 인물이 다시 챔피언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신데렐라 맨이 됐던 겁니다. 영화 안에서 제임스 브래독은 권투 생활을 하는 동안 벌었던 저축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제임스 브래독은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버는 건 모두가 택시회사에 투자했는데 뉴욕 택시회사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뉴욕의 택시는 자동차를 거의 타고 다니지 않는 뉴요커들한테는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뉴욕 택시회사는 망하지 않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임스 브래독은 매우 안전한 자산에 안전한 주식을 골라서 투자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 자체가 모두 몰락해버렸죠. 제임스 브래독이 결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집세조차 못 낼 정도로 길거리에 나앉아 버렸는데 그것이 결코 그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임스 브래독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투자한 택시회사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 길을 찾아내죠. 오른손이 다쳐서 큰 짐을 나를 수 없는 제임스 브래독이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부두가 하역 노동을 하려고 할 때 아내가 말립니다. 그 손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때 제임스 브래독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가족은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제임스 브래독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가족은 또는 나 자신은 나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래독이 부두 하역 노동을 하다가 만난 주식 중개인 출신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경제 위기를 겪은 사람들 중에 일부 대중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브래독이 주식시장을 탓하거나 시스템을 탓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라면 주식 중개인 출신의 마이클 윌슨은 주식시장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가 구조적인 문제이고 결국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 위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누군가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려고 노력하죠. 그건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후보 그리고 루즈벨트였고요. 그리고 이건 정부 탓이고 주식시장을 붕괴시킨 소수의 은행가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뱅커죠. JP 모건 이름도 등장합니다. 당시 미국 경제가 또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짝 보여줍니다.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를 회복하고 일터로 복귀하고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2029년 대공황 위기와 달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만 해도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나눠주죠. 이 정책은 틀림이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며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제임스 브래독은 실제로 자신이 매우 돈이 없고 공핍한 상황이어서 한 푼의 돈도 필요해서 동료들한테 구걸을 하러 가야 하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시장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고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시 정부는 제임스 브래독 같은 후보빌에 있었던 대공황 난민들을 도와줄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브래독 같은 개개인이 스스로 혼자 살아남았고 노력했던 겁니다. 사실 제임스 브래독은 대공황 이전에는 그만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공황이라고 하는 위기를 겪으면서 브래독은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겪은 상황 안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겁니다. 부두 하역 노동이 브래독의 왼손을 오른손만큼 강하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말이죠. 경제 위기는 누군가한테는 공포이고 또는 회피의 대상이고 두려워서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괴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래독 같은 인물처럼 그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했을 때는 더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대공황 과정에서 제임스 브래독이 얻은 근성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강펀치를 맞아서 쓰러질 듯한 상황에서 제임스 브래독이 떠올리는 것은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 전기세도 못 내고 집도 없이 버티고 있는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그건 실제로 제임스 브래독이 했던 인터뷰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론 하워드 감독은 이걸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IMF는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0.2%로 그나마 선방했다고들 하죠.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경제가 후퇴한다는 건 일자리를 잃고 투자금을 잃고 일터가 사라지고 기업이 사라지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숫자를 누군가 뒷감당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뒷감당은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몫이죠. 물론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고통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긴 어려울 겁니다. 결국 마이너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먼저 필요한 거죠. 제임스 브래독이 보여줬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경제에서 신데렐라맨을 통해서 대공황 위기와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닮아 있고 두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